자, 그러면 어제 우리 몇 번까지 했지? 18번까지 했어? 자, 18번도 주제문이라고 했어. 자, 19번. 자, 어저께 잠깐 우리 본 거 얘기해봐. 자, 사형식에서 합리적 핵심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인데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 어디로? 뒤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어저께 우리가 전제를 갖고 얘기해줬던 건 뭐냐면 대체로 주어가에 해당되는 말은 우리말에 은는 이가를 붙여주지만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의 대부분은 을을이고 드물게 누가 붙는 거야? 에게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라고 했고 어저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놈은 뭐냐면 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공부는 이거는 이제 오형식이라고 해. 목적어,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이 두 놈이 같고 보통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다른 놈이라고 얘기하는 중학교 방상의 설명 방식은 이 목적 보호가 뭐일 때만 통한다고 했어? 명사나 형용사일 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동사 출신의 말이야. 동사 출신의 말. 누구라고 했어? 부정사. 그 다음에 누구 있어? ing 붙은 놈? 현재 분사. 아까 누가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과거, 과거분사가 모양이 똑같은 놈들이 있어. ed가 붙는 놈들은 똑같은 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갖고 ed가 붙은 것만 갖고는 그게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몰라. 그럴 때는 앞에 오는 놈이 은는 이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갖고 뭐로 판단하는 거야? 과거냐 과거분사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해커스나 유명한 그 토플 교재 만드는 출판사들도 매년 연습시키는 게 그거야. ed가 붙었을 때 어떤 놈이 동사가 어떤 놈이 과거분사인지 구별할 줄 아느냐야. 근데 그 방법 제일 쉬운 게 뭐야? 우리는 알았어. 뭐야? ed 앞에 붙은 말이 은는 이가가 되면 과거가 되고 ed 앞에 있는 놈이 을을에게가 자연스러우면 과거분사야.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우리 하자. 지금 이건 너무 어려운데 빠져들지 마. 이건 지금 건드렸다가는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자, 봐봐. 그러면 19번 잡으러 들어가자. 19번. law of hierarchy. 이때 hierarchy. 자, 이 단어부터 먼저 조심해. 이 단어 모르면 시험장에서 오지 말라고 해. 자, 칠판. 내가 지금 철자 뭐 적었냐? 발음이 톡 안 튀어나오지? 이건 알지? 둘 다 발음 똑같아. 이거 알지?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지. 헤어는 뭐야? 상속받는 사람이야. 잠깐만 하나 더 나가. 그러면서 뭘 느껴야 돼? heritage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도 her이 들어갔지. heritage는 보통 전통 유산이야. 조상에게 물려받은 걸 지칭할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inheri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뭐가 있어? her이 들어갔지. 물려주다 또는 유전하다야. 잠깐만 두고 버리고 지금 적으면 안 돼. 적는 욕심은 약간 버려. heredity. 이게 뭐야? 유전이야. 자, 뭐라고 했어요? 상속받는 사람. 상속이냐? heritage. 전통이나 유산. inherit. 물려주다, 유전하다. heredity. 유전. 거꾸로. 유전. 물려주다, 유전하다. heritage. 전통, 유산. hair. 상속인. 정리해줘. 정리해주고. 그리고 내일 시간이 있으면, 시간 되면 10시부터 그 저번 달 2타임 문법 보충을 해. 근데 문법은 솔직히 이제 내일 설명하는 게 분사, 분사구문, 가정법, 관계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뭐 그런 거 설명하는데 시간 남으면 와서 들어. 처음에는 그 내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 수업이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내 수업을 내가 보충할 때마다 그냥 프린트 준비할 테니까 교재 없어도 그거 와서 듣다 보면 그냥 실력이 좀 늘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봐봐. 그러면 law, 법률이야, 법칙이야. 법칙이라고 해야 되지. 법률도 내 쓰이지만 이땐 법칙이야. hierarchy. 유전과 evolution이 뭐야? 진화야. 유전과 진화의 법칙이 have made, 만들어버렸어. 뭐를? The world of life. 이걸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생명의 세계, 생태계라고 하면 되지. 생태계를 what is now is가 나오지. 뭐뭐하게끔 만들어버렸다지. 목적은 목적 보호 관계거든. 자, 칠판 봐. What is now is, 요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내는 출제 포인트야.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자.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한 것이라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 우리말로 두 글자. 재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게 재산이라면 얘는 뭐야? 인격. 자, 좀 더 나가. Where he,
약간 이번엔 앞에 걸 바꿨어. 그가 서 있는 곳, 우리말로 두 글자. 지위. 그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얘가 뭐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안 적어도 돼. 뭐라고 했어? 재산, 인격, 지위, 현재 직업. 자, 비동사 세 가지 뜻 있다, 이다, 되다 해서 투 부정사 다음에 비동사는 되다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그가 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직업, 미래의 직업, 희망 직업이지. 그는 현재 직업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은 살다 보면 다를 수 있지. 구별되지?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주어가 누구야? 사람이지. 근데 사람 대신에 what it now is를 썼고, 또는 what it, should be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what it may be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이 대신에 또 이걸 쓸 수도 있어요. things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먼저 조심해. things는 것들이 아니야. 상황, 사정, 주변 여건이야. 이때 he가 어떤 특정한 he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이건 사물이야. 사물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이야. 이건 뭐야? 현재의 모습이야.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야. What it should be는 뭐야? 세상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해. 이걸 우린 뭐라고 해? 두 글자로. 시인의 이름이기도 해. 이상. 이상이지. 이상이나 또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이상이지. 이건 뭐야? 가능성이지. 자, 뭐라고 했어? 현실, 이상, 가능성이라고 했지. 요게 쉬워, 요게 쉬워. 앞에 게 좀 더 쉽지. 왜? 한국 영어는 대체로 사람에서 먼저 시작해. 그러다 고등학교 이상 영어 들어가면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야. 무생물 주어니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생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주어가 나왔을 때 영어가 좀 더 어려워지고 고급화되는 거야. 자, 뭐라고 했어? 현실, 이상, 가능성 정리해준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자. 19번 마무리 정복하자. 자, 437을 제일 처음 1.0 만들었을 때는 전부 다 아는 단어만 집어넣었어. 아는 단어만 집어넣어가지고 아는 단어에서 배신당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기본과 기초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인시키는 거였고, 이게 이제 진화 발전하다 보면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주말반이 이제 재학생 반들 두 반이 펼쳐져. 재학생 반 두 반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5.0이 하나가 들어가요. 437 5.0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여기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작년에 마지막 10월 달에 투입했어. 왜? 애들이 시험을 가서 못 볼 것 같았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았어. 왜? 그 5.0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전부 다 이런 세 줄짜리밖에 없어. 왜? 보통 세 줄짜리 문장에서 해석이 막히거든, 한국 학생들은.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해석 연습이지만 제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예문이 보통은 솔직히 그래. 1.0에서 1.5, 그 다음에 2.0, 2.5, 3.0은 나오다 사라졌어. 그거는 실패한 교재여가지고 사라지고 제거해버리고 4.0. 이렇게 4.1로 나올 때는 앞에 예문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1.0에서 그렇게 좀 겹치고 그러는데 5.0은 완전히 판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약간 두려운 거야. 보통 선생은 딱 자기가 수업을 해보면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어느 정도 시험에서는 살아남고 어떤 시험에서는 전멸할 것이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물론 대부분이 거짓말하지. 자기가 다 가르쳐줬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실수했으면 내가 안 가르쳐준 게 나왔다면 내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들 틀렸다라고 내가 얘기해요. 자, 봐봐. 19번. Laws of Heredity and Evolution 마무리 짓자. 진화와 evolution이 뭐라고 했어? 유전. 진화와 유전의 법칙이 생태계를 what it now is 오늘날의 모습,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and에다 동그라미 치고 determine 결정하다인데 뭐를 결정해? 그 생태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 가능성이라고 했지? 생태계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결정할 거란 얘기지? 자, 보통 생물에 대해서 보통 창조에 대해서 우리 보통 뭐와 뭐가 있다라고 해?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라고 해. 자, 물어볼게. 작년 수능에 창조론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진화론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작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지 뭐 100주년인가 뭔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영어 지문에 찰스 다윈이 뭐야? 기린. 이거 알지? 기린 관련 소재가 나와가지고 그 기린 이론이 지금은 틀린 이론이라는 거를 반박하는 글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자, 솔직히 어젯밤에 내가 지문 하나만 영어 시험 문제 몇 문제를 만들었어.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돌아가셨어? 백남준 돌아가셨지. 그럼 비디오 아트 관련 소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온다면 영어 아니면 언어밖에 없지. 둘 중에 하나야. 나는 그럼 영어 선생으로 뭐 해야 돼? 비디오 아트 관련 소재를 대비시켜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야. 자, 봐봐. 19번은 진화론이라고 적어놔. 19번 왼쪽에 진화론. 진화와 유전의 법칙이 생태계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고, 앞으로 그 모습의 가능성도 결정 지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진화와 유전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치? 자, 그럼. 자, 허리에라 밑줄 치고 해빙에라 밑줄 쳐. 자, 나봐. 지금 내가 칠판에 적고 있는 단어들 한번 보자. 자, make 동사가 있고, have 동사가 있고, 뭐가 있어? let이 있어.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해? 사역동사. 잠깐만, 사역동사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말이 뭐야?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질문. 그 다음에 here이 있고, listen to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look at이 있고, she가 있고, 자, 모의고사에선 얘가 나왔어. 7차로 넘어가는 첫 고비에서 notice가 나왔어요. 지각동사로. 자, 지각동사로 역시 수능에서 또 뭐가 한 번 낸 적이 있어? participe를 낸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와? 원형부정사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구별해. 자,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나온 지각동사지만 지금 이거 쓰는 거. 얘는 지각이야, 지각이 아니야. 룩은 보다가 아니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보다가 돼야 을을이 있는 거야. 누구누구를 보는 거지. 이거는 은는이가 중심이지. 보이다지. That sound great.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얘네들은 감각이야. 5가지 감각이지. 얘네들이 지각이야. 일단 자 정리한다. 따라해봐. 뭐라겠어?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누가 나온다?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도 동사 출신이지. 그럼 목적어랑 원형부정사의 관계는 뭐가 돼야 주어 동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자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골 때리는 거야.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에서는 지각동사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얘네들을 좋아해. 흔히 보는 단어야 자주 못 본 단어야. 자주 못 본 단어 지각동사를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애들 보고 단어의 실력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러다 정작 수능에는 이런 거 내와요. 작년에 드러난 현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뭘 적어놔야 돼? 노리스와 80. 하나 더. 또 뭐가 있어? 아이고. observe. 이게 뭐야? 관찰하다. 요 세 놈을 지각동사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설명을 하나 들어가자. 어떤 설명으로 들어가냐면 자, 난 너희들에게 좀 전에 사기를 쳤어. 너희들은 속으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어. 자, 일단 지각동사 시험 문제 자주 내는 이 세 놈 잡아줘. notice, 자 눈치채다야. 뭐가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다. 그 다음에 perceive가 뭐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본 건데 지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observe는 뭐야? 꼼꼼히 따져보는 거니까 관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씩 뉘앙스는 좀 다르지? 요 레벨들을 일단 잡아줘야 돼. 밑줄이 쳐져 있는데 밑줄 친 동사가 지각동사인 걸 모르면 내가 틀리는 거니까. 자 어법에서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자 좀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기를 쳤어. 사역이나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나온다며. 누가 그래? 그래 내가 사기 쳤다고 난 인정했잖아. 자 봐봐. 어떤 꼬마가 길을 건너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여자가 봤어. 그러면 she saw. saw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 cross the road. 자 질문.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니 없니? 너희들이 그러면 이건 미친놈이지. 아니 미친 X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아이고 미쳤어. 실수했어. 꼬마니까 그냥 보이라고 하자. 미쳤어. 어떤 한 꼬마가 길을 건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이 꼬마를 탐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전부 다 뭐야? 건너고 있는 중인 꼬마를 봤다라고가 일상 독해지문에 나오는 거야. 어떤 동작이 다른가 봐. 그녀는 꼬마 하나가 뭐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건너고 있는 중인인가? 크로싱이 돼야 맞지. 아까 기억나지? 목적어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 출신은 누구 있었어? 부정사, 원형부정사를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올 수 있지. 크로스 로드가 말이 되지. 건너고 있는 중인 꼬마를 본 거지. 그 꼬마가 꽝! 치였어. 꼬마애가 모자는 벗겨지고 얘는 약간 찌그러졌어. 응? 그러면 우리는 뭘 본 거야? 그 여자는 보인대. 치인 거야? 치임을 당한 거야? 치임을 당한 건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ed가 붙으면 과거 분사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자 질문. 런은 어떤 불규칙 변화해? 런 and 런.
얘랑 모양이 똑같지? 똑같지?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 과거 분사. run into가 치이다인데 치임을 당한 거지. 누구에 의해서? 택시에 치였다고 하자. 자, 봐봐. 원형 부정사, 사역이나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쓴다는 얘기는 누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투 부정사만 금지한다는 얘기야. 뭐도 쓸 수 있어.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어. 그치? 순간적으로 본 거니까. 건너고 있는 중인 걸 본 거지. 그리고 뭐 당하는 걸 또 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hurry에다 밑줄 치고 having에다 밑줄 쳐. 자, having에다 밑줄 쳐. 그럼 봐봐. 그는 들었는데 더 man이니까 남자야, 남자들이야. 남자들이 argument가 말다툼이야. 자, in the next room. 옆방에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 잠깐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냥 have를 쓰면 어떻게 돼? 내가 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청하고 있는 거지. 도청하는 거야. 우리가 아랫집에서 보통 우린 옆집은 아니지. 우리 보통 아파트 생활을 한다면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지. 일부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듣니? 쿵쿵거리고 있는 게 도중에 들린 거지. 그러면 실제로 독해에서는 사역이나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많이 나오겠니?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많이 나오겠니? 현재나 과거분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그럼 나봐.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규칙은 뭐를 금한다는 거야? 토부정사가 올 수 없다는 얘기지? 원형 부정사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상적인 독해, 문법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뭐를 많이 쓴다? 원형 부정사 말고 현재 분사, 진행의 느낌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나 수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뭐? 과거 분사를 많이 써.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해. 내가 437 1.0을 만들었을 때 사랑했던 예문이 이거야. 사랑했던 예문인데 그 이후로는 내가 나 스스로도 종종 까먹고 있는데 이게 내가 중학교 때 성문 기본용어로 처음 공부할 때 외웠던 예문이야.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돼서 외워버렸어요. feel은 느끼다, 지각, 감각 다 돼. 일단 그 정도 알아. 그녀는 그녀 자신이 what이야, what이야. what이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러나 ed가 붙은 말이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뭐로 구별한다고 했어? 그 앞에 있는 말이 있는 이가가 되면 과거고 내가 지금 과거 분사라고 했지. 그럼 을르레게지. 을르레게지. what가 무슨 뜻이야? 나 닮은 미국의 영화 배우 있지. 키아누 리브스라고 아니? 키아누 리브스 나 닮았어요 좀.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똑같잖아. 근데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 중에 와처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통 키아누 리브스가 좋은 역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연쇄 살인범으로 나와요. 근데 걔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꼼꼼히 따져보는 걸 watch라고 해. 그냥 보는 건 C지만. 그러면 자, 그녀는 그녀 자신을 보는 거야, 감시하는 거야? 감시하는 거. 그녀 자신의 입장으로는 감시당하는 거지. 그녀는 하루 종일 그녀 자신을 누군가가 감시하는 걸 느꼈다는 거지. 그녀 자신을이라고 하지. 감시하는 걸 느낀 거지. 여기다가 반드시 바이 써줘? 감시하는 사람이 저 오늘부터 당신을 감시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때는 감시가 아니라 그때는 뭐야? 스토커야. 다르지? 이해되지? 자, 정리해줘. 요거 예문 하나만 더 적고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21번 넘어갈 준비해. 자, 잠깐만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내가 이번 4.1 버전에 새로 집어넣은 예문 중에 하나가 자, 거기 보면 지각동사 그 전부 다 예문 있는 거 보이지? 거기에 마지막 밑에 있는 예문이 한번 해석되는지 한번 도전해봐. 도전해봐. 자, 지각동사 어디 있어? when she came her senses. 그럼 뭐야? 그녀가 의식을 차렸다는 거지.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이 lying on the floor. 자, 이때 lie가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자, 앞에 있는 found가 뭐야? 지각 동사인데 lie를 안 쓰고 왜 lying을 썼겠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그녀가 정신을 찾아보니까 그녀는 자기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본 거지. 근데 여기 만약에 lie를 쓰면 어떻게 돼? 정신을 잃으면서까지 다 기억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워있는 중인 자기를 본 거지? 눕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그럼 정신이 잃은 게 아니지. 이런 문제를 lie와 lying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보통 요거는 탭스에서만 내는 계열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 나봐.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오는 건 작년 수능 문법 문제로도 나왔어. 근데 문제는 사역이나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누구를 금지하는 거야? 투부정사는 금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야? 가능. 자, 넘어가자. 넘어가서 그러면 자 봐봐. 21번 동사 찾아줘. 21번 동사인데 헤드야 체인지드야? 헤드지. 왜? 앞에 있는 아이가 나는이 되지.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체인지는 과거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앞에 있는 마이 카탈로그는 은는 이가야? 을르래야? 자, 잡으러 가자. 나는 내 카탈로그를 체인지드 뭐 한 거야? 바꿔버린 거지. 자, 뭐라고 했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면 그 앞에 있는 목적어는 을를로 잡아주라고 얘기했지? 나는 내 카탈로그를 바꿨어. 프라임에다 동그라미 치고 누구에다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이 소리를 질러. 자, 그럼 뭐야? 블랙 앤 화이트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 흑백을 뭘로? 칼라로. 어? 근데 참 재밌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사진에 좀 관심이 많고 뭐 그래. 사진을 잘 찍는다기보다도 사진기를 사는데 좀 목적을 갖고 있는 지름신이 강림한 처지인데 하여튼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디카를 샀어. 스무디를 샀어. 캐논에서. 스무디를 몇 번 찍다 보니까 내가 실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디카의 단점이 뭘 것 같아? 기계가 똑같으면 찍는 사람의 능력이 거의 차이가 안 나타나요. 응?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캐논에 관심이 싫은 거야. 캐논이. 캐논 렌즈 다 사고 싫은 거야. 그래서 콘탁스를 샀어. 콘탁스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콘탁스는 찍으면 찍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다르게 나와.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불량이야. 불량인데 이게 찍으면 이렇게 필름 같은 느낌이 나.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캐논은 좀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오는데 콘탁스는 사실 그대로 묘사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마귀로 그대로 보여. 뭐 그런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근데 콘탁스를 한참 사다가 보니까 이제 뭔 줄 알아? 갑자기 필름을 사고 필름 카메라로 필름을 찍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엔 디카에서 사진 관심 갖다가 그러다가 필름틱한 디카를 찾고 망하는 회사. 콘탁스 망했어요. 어? 콘탁스 망했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어디로 가? 요즘 디카는 찍기 싫고 필름을 찍고 싶어. 근데 필름도 이제는 작은 거 찍고 저는 게 이렇게 중형 큰 카메라 있어요.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윤발 그 누구지? 이렇게 뭐 펑 프레시 터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찍고 뭐 그런 거 있지. 갑자기 사람이 현대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만? 과거로 가는 거야. 이러다가 내 궁극이 귀길점이 어디로 가겠어? 그림 그리는데 관심 가질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미술학원 저기 있잖아. 저런데 나 다니면 어떻게 하지? 자, 봐. 그래서 전공을 바꾸는 거야, 갑자기 미술로. 자, 봐봐. 그럼 우리 학원에 자주 와. 자, 봐. 자, 22번 잡으러 가. 22번. 자, 동사 찾아. 동사 누구야? found. 그러면, 자, 숨어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어. 어디에 관계대명사가 숨어있을까? 자, 잘 봐. 나는 그 책을 발견한 거지. 뭘 발견했겠어? U부터 시작해서 나 같으면 헤드 렌트에서 랜드가 빌려주다지 힘까지 가로를 타더. 맞아? 오케이? SK? 자, 봐봐. 나는 네가 그에게 빌려줬던 그 책이 very interesting. 대단히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구태의 형식을 구별하면 자, I가 주어, found가 동사, 더 북은 목적어, 중간에 관계사절 신경 쓰지 말고 very interesting이 목적보. 몇 형식이야? 5형식. 자, 5형식에서 등호 관계는 very interesting 같은 뭐 같은 명사, 형용사에서만 통한다는 거 보이지? 자, 이 문장은 사소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숨어서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한 거지. 어려운 문장은 아니야? 그 다음 23번에 별표 5개 쳐. 자, 대성이나 종로에 자, 학원 아이들도 보통 5월달 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야. 근데 무조건 나와. 자, 무조건 나와. 도전해봐. 이 문장 해석이 되면 하산해. 이 문장 해석되면 자, 437 5.0도 안 들어도 돼. 그냥 617로 가서 들어도 돼. 그럼 경찰대 합격해요. 자, 일단 잡으러 들어가자. Try to the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지.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나본다. 자, as는 접속사 중에서 가장 짧은 놈이야. because보다도 짧고 when보다도 짧아. 짧기 때문에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쓰고 뜻이 여러 가지를 갖게 돼 있어. 자, 가장 흔한 부사절 2개가 있어. 뭐야? 시간, 이유. 뭐뭐 할 때 동시동작이라고는 하지만 시간, 뭐뭐 할 때와 뭐뭐 때문에가 있어. 세 번째 as가 뭐야? 자, 세 번째 as가 뭐야? 뭐뭐함에 따라서.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뭐함에 따라서가 있고. 나 질문. as 원급 비교 우리 어저께 했지?
자, $1,000. $1,000는 as 원급 비교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뒤에 있는 as가 뭐라고 했어?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면서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했지. 자, 마무리 적자. 자, 적을 거야, 외울 거야? 그치? 자, 시간 뭐뭐 할 때가 있고 이유 뭐뭐 때문에 이건 시간 이유만 적으면 돼. 그치? 세 번째, 비례관계 뭐뭐함에 따라서가 있고 네 번째가 뭐야? 양태. 뭐뭐처럼 뭐뭐대로.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비례관계, 양태가 뭐뭐처럼 뭐뭐대로. 자, 잡아줘. 일단 뜻 적어놔. 오른쪽에다 빠지면서 as는 고1, 고2 때 내신에서 무수하게 나와요. 본문에는 as에다 몇 줄 쳐놓고 같은 용법 고르라고 한다고. 자, 그리고서 이거 잡으러 들어가봐. 보통 종로나 대성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야. 이 속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봐봐. 이걸로 먼저 잡자. 일단 as 있어. 시간은 아니야. 이유도 아니야. 뭐뭐함에 따라서도 아니야. 뭐뭐처럼이야. 양태야.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야. 자, 비돈이 있는데 비돈.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자,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을 받는 거야? 이게 행동을 한다면 이건 행동을 받는 거지. 자, 우드 잡으러 들어가자. 우드의 친구가 누구야? will이야. will은 명사로 의지, 의사지. 자, 전에 우리 이거 얘기했어. used 있었지. 뭐야?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생이 대조지. 한국의 싸구려 문법칙에서는 이런 설명을 아직도, 자, 18세기 영국 놈들이 만든 설명을 아직도 지특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used.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래.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래. 규칙과 불규칙이 뭐에 따라서 구별되냐? 헨리 혜성이 68년 만에 오나 86년에 한 번 오나? 물어본 내가 잘못이야. 다 이때는 예체능이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한 번씩 올 때 그게 정확하게 규칙적이야? 조금씩 시차가 있어요. 원저식의 시차에 있어. 규칙과 불규칙의 기준이 뭐가 있어? 없어. 이런 검토한 설명 버려. 이우스트는 뭐라 했어?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생이 대조고 우르에서 will에서 우드가 나왔다라고 했지. 의지, 의사지. 내가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어하면 소망이야. 내가 좀처럼 하기 싫어. 내 의지에 반해. 고집이야. 공부 그러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 불규칙적으로 하지. 자, 우르 잡아.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뭐라고 했어? 아직 적지마. 누가 적어? 누가 짐승 악마? 내가 하는 대로 해. 자, 437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 하지만 437 100번 돌파하고 나면 웬만한 영어 문제가 풀고 싶어져. 그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는 단계적인 게 아니야. 중1 거 공부한다고 해서 중2 거 잘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력 때문에 중1 거 먼저 배울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런 방식 아니야. 자, 뭐라고 했어?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이라고 했어. 그럼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한 거야. 부탁한 거지. 뭐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받고 싶은 대로지. 이 뒤에 by someone else를 왜 안 적었어? 제3의 행위자 적을 필요 있어 없어? 자, 아까 우리 봤지? 자, 이렇게 수동이나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 꼭 안 적어줘도 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by 이하가 누가 생략된 거야? 누군가에게 행동받고 싶어하는 거지. 소망이지. 우도 뭐라겠어?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as, 4개 뭐라겠어? 시간, 이유, 비례관계, 양태. 행동하라는 얘기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야? 솔선수범. 친절을 먼저 베푸면 남들도 나한테 뭐를 줘? 친절을 주고. 세상사 인간관계는 내가 하기 나름이란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지? 자, 잡으러 들어가자. 일단 정리해. 필기 정리하고. 저거는 두고 봐라. 5월달 되기 전에 다 까먹어. 수동태가 내가 내 인생에서 영어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설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시제. 시제를 이해시켜야 돼. 두 번째, 능동수동을 얼마만큼 빠르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느냐. 세 번째가 뭐야? 가정법의 법이에요. 근데 요 세 개는 요즘에 그래도 자신이 있어.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관사랑 명사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다행히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않고 넘어가지만 관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딱 한 권 나왔거든? 관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 책만 참고문으로는 인용돼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여태까지 나왔던 관사 연구 중에 최고야. 영국 놈들도 못 만들었고 미국 놈들도 못 만들었어. 만든 건 일본 놈들이야.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종족이거든. 못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설명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설명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일본은 우리보다 영어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책이 쉽게 영어로 영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김소울 신화 번역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 누가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그렇잖아. 현존하는 작가의 책은 거의 번역이 안 돼요. 30잔치 끝났다는 최영미 시인의 시집이 일본어판으로 2번째로 나왔대. 2판 찍었다고 막 우리나라에서 시단에서 놀랬어. 1판 몇 권 찍었는 줄 알아? 500권. 500권이 다 팔린 거야. 3년 전에 찍었던. 3년 만에 500권이 팔려가지고 한국에서 뭐 갑자기 그랬더니 방송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 시에서도 드디어 한류의 바람이 일고 있대. 일본 인구 1억 2,500에서 500명이 최영미의 시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 생각해봐. 그럼 도서관에서 가져간 게 한 400권. 그럴 거 아니야. 도서관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도서관은 비치용이 있지. 안 보는 책도 도서관에 갖다 놓지. 400권 도서관에 비치. 나머지 100권 독자. 이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웃겨.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 시인 중에 몇 명 안 된대. 2번째 팔린 경우가. 자, 봐봐. 됐어. 자, 잡으러 들어가. 자, try to가 붙었긴 하지만 이제 보이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지. 뭐? you would인데 이때 would가 소망이라고 했어. 자, have them이 보이는데 이거는 다시 풀어버린 거야. 그들이 do to you.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지. 저건 좀 더 수동으로 바꿔버린 거지. 이거랑 얘랑 다르지. 저건 받는 거로 했지만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지. 이때 them이 누구야? 타인이지. 타인들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동을 해. and에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 이 and는 등위 접속사 명령문 2개를 이어주고 있어. Don't be discouraged. 자,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어떤 경우? 데이에다 제못 치고 이때 데이가 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feel, 성공이야 실패야? 네. 때때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란 얘기지. 자, 마무리 짓자. 지금 우리가 본 거 and를 중심으로 명령문이 들어갔어. 나봐. 명령문은 단락독해에서 그래 그럼 주제 제목 요지를 고르는 문제에서 어떤 영향일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야? 필자가 독자에게 명령하는 거지. 명령문이란 거 몰라도 돼. 자, 왼쪽에다 적어. 주장, 충고, 제안.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하지. 명령문은 문제 풀 때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라는 걸 기억을 해줘. 그 다음 24번. 437은 자동 복습이 된다고 했어. 24번. 자, interesting 앞뒤에 누가 붙었어? as가 붙었어. 누가 중요해?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일단 앞에 있는 오형식부터 먼저 잡아. 나는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뒤에 있는 as 비교의 대상 뭐야? 양태 또 뭐야? 뭐뭐처럼 뭐뭐만큼. 아버지가 had said. 그 전에 말했는데 이세 세모쳐. 그 문장 속에서 자, 질문. 자, it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대명사라고 하지. 명사가 큰 게 대명사야?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이 it이 대신 받고 있는 게 누구야? 앞에 3을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야? 무비지. 그 영화가 아까 would가 예정이 있는데 미래 과거로 예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영화가 뭐 할 거라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지. 누가 생략됐어? would be 다음에 누가 생략됐어? The movie would be interesting인데 여기다 interesting 쓰면 촌스럽지. 왜 촌스러울까? 똑같은 단어 또 써? 그렇다고 형용사를 대신 쓰는 대형용사 있어? 명사나 동사를 대신 받는 우리 어저께 대동사 2개 가르쳐줬지. 대동사 2개 가르쳐줬지. 뭐 가르쳐줬어? so do 이런 내가 만든 공식인데 자 해봐. so do not do so I do yes I do 그렇게 된다고 했지. 자, 앞에 있는 말을 받을 때 명사를 대신 받을 땐 대명사는 남겨놔. 누구는 남겨놔? 동사를 대신 받을 땐 대동사 남겨놓을 수 있어. 매트릭스의 주인공 역시 누구였어? 나 닮은 키아노 리브스였지. 키아노 리브스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런 말이 나와. So am I. 매트릭스 키아노 리브스 so am I. 그래 걔가 네오로 내가 나왔잖아. 자, 이건 뭐야? 어순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so도 I지. 근데 왜 여기는 비동사 썼어? 앞에 나온 동사가 뭐기 때문에 비동사 계열이니까 so am I를 쓴 거지. 그러면 여기 왜 interesting이 생략됐는지 알겠지?
자, 어떤 문장이든지 반드시 보통 누구는 있어야 돼. 주어나 동사는 있어야 되지. 하지만 인터레스팅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쓸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다고 대형용사라는 거 쓴다면 나중에 so를 쓰는 경우는 드물게 있어. 하지만 다시 맞을 필요 없지. 이해되지? 자, 돌파한다. 그리고 나서 25번 도전. 동사부터 찾는다. 주제문이야. 주제문은 해석이 아니라 독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잠깐 쉬면서 25번 한번 도전해봐. 어? 자, 봐봐. 25번 잡으면 우린 이겨, 걔네들. 자, 잡으러 가자. 25번을 독해를 해. 부탁이야. 자, 일단 동사 누구야? is 찾고 나서 나 같으면 낫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네모 쳐도 좋아. 낫에 네모 치면 동시에 또 누구에다 네모 치고 싶어? but. 자, 기억나지? 자,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삼총사 누구야? A가 아니고 B이다가 있고,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있고, B 없이는 A 할 수 없다 있지. 그럼 이거 주제문이지. 자, end of story. 자, 이때 end가 뭐야? 자, 영화 끝날 때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와서 영화 보고 있는데 영화 끝날 때쯤 뭐가 나와? 웃기지 마.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응? 자, 감사합니다가 나와. 그 알지? 감사합니다가 나와. the end가 나오는데 이때 end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우리 어저께 얘기했어. 나봐. 라디오가 고등학교 이상 영화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뜻을 알아야 돼? 무선 전파, 스테이션, 방송국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인더스트리, 근면. 자,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뭐라고 했어? 절약이란 뜻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프트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재능이 중요하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end는 끝보다 뭐가 중요해? 목적이야. 그러면 공부의 목적이 이 글에 관한 얘기지. 이 글의 제목은 공부의 목적이야.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possess knowledge. 자, 봐봐. possess knowledge가 나오는데 to possess에다 물개물이 밑줄 쳐. to possess에다. 자, possess가 소유하다야.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좀 전에 우리 but 네모 쳤지. but 다음에 누가 따라 나왔어? to 부정사. but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니까 to make에다 물개물이 밑줄 치면 요 두 놈이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지. 중간 거 건너뛰어.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a part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바꾸는 데 있다라고 했어. 그럴듯하지. 자, 너희들은 지금 해석만 한 거야. 독해를 해봐. 필자의 주장이 뭐야? 응? 자, 우리나라 역사로 가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17세기 중후반 이후로 넘어가면 어떤 사상들이 등장을 해.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학문은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훈고학적이었지. 너는 맹자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지. 서양도 그런 시대가 있어서. 그러다가 이 사상들을 비판하는 성리학자들이 등장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 실사구시 뭐라고 해? 실용주의 뭐라고 해? 실학이라고 하지. 여기 봐봐.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지식이 뭐 해야 돼? 우리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이 뭐야? 언행일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지식의 실용적이고 실제적 관점을 강조하는 거지. 중간에 건너뛴 놈의 에즈에다 동그라미 쳐. 우리 했어 안 했어? 자, 사마귀 쳐다본다. 자, 에즈 첫 번째가 뭐야? 시간, 이유, 세 번째가 뭐라겠지? 비례관계. 네 번째가 양태인데 통밥으로 찍어봐. 뭐인 것 같아? 퍼제스가 소유하다고 coin in his purse가 지갑이야. 지갑의 동전을 소유하듯이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이 변하고 주변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식의 실용적이고 실제적 관점을 강조하는 거니까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지. TS 표시하고 주제문 잡아주는 거 기억해주고. 자, 그다음 26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자. 우리는 오형식 구조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을 하면 원형부정사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 오형식을 우리는 크게 두 개로 봤어. 목적이랑 목적 보호가 명사, 형용사가 돼서 등호되는 것과 동사 출신의 말이 되면 주어동사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 주어동사 관계 속에서 한번 따지고 보면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를 포함해서 부정사 계열이 나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주어동사의 관계야. 그치?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는 거야. 그 꼬마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본 거고 여기에 현재 분사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주어동사의 관계가 나와가지고 그 꼬마가 길을 건너주고 있는 중인 걸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오면 과거분사 나오면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지. ed가 붙은 놈이 때로는 규칙 변화할 경우 과거나 과거분사가 형태적으로 똑같아. 과거나 과거분사가 똑같은 놈이 많지. study, studied, studied 똑같단 말이야. call도 마찬가지야. call도 똑같아. 그럴 때 뭐로 구별해?
자, 과거면 앞에 있는 놈이 누가 해야 돼? 은는 이가가 돼야 되고, 과거 분사는 얘를 뭐로 잡는다고 했어? 을르에게로 잡으라고 얘기했지. 자, 잡으러 들어가. 그러면 my mother, 어머니는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준 거니까 뭐야? 격려를 했어. 나를 격려했는데 뭐 할 때? my painting. 자, 조심해. 자, 페인팅을 동명사라고 적어. 동명사라고 적어. 겁내지 마. 갑작스럽게 뒤에서 동명사 따고 정리되니까. 자, 나 봐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건데 명사의 주인은 뭘로 표시해? 책의 주인. 이거 내 책이야. 그럼 뭐라고 해? 내 책이라고 해? my book이라고 해? 똑같은 말이야. 자, 명사의 주인은 우리가 영어에서 소유격으로 표시하지. 보통 잘 가. 그냥 이런 생각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of로 따로 표시하는 경우 있지. 그럼 동명사는 소유격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my painting은 내 그림이야. 내가 그림을 그릴 때야. 어머니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를 격려해줬지만 never live 투부정사 빼 끊어줘. 그러나 살지 못했어. 뭐를? any of my work가 나오는데 자, 수능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적 있어. 칠판 봐봐.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닌데 기억나는 게 두 놈이 갑자기 떠오르네. work of life 어제 했어. 이게 뭐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직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job, occupation, professional, career. 기억나지? 이게 뭐야? 얘는 예술 작품이야. 이때 work는 일이 아니라 뭐야? 작품이야. 그러면 자, 봐봐. 근데 어머니는 살지 못한 거지. 뭐를? any of my work 그 다음에 exhibit에 대해서 ed가 붙었지. ed가 붙었지. 자, 봐. C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계열이 되고 any of my work는 이때 work는 작품이지. 그 다음에 exhibit는 전시하다인데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any of work가 뭐가 돼야 돼? 을을이 돼야 되지. 마무리 짓자. 어머니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를 격려해줬지만 살지 못한 거야. 언제까지? 내가 내 작품을 in public, 대중 앞에서 exhibit 뭐라고 했어? 전시할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지? 볼 때까지 살지 못한 거지? 됐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자, 다시 한번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헷갈릴 때는 앞에 있는 놈이 은는 이가인지 을을에게로 잡는지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토플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될 거야. 그런 책에는 요령 안 나와요. 자, 27번 들어가봐. Life defeat pages. 자,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업과도 같은 존재야. I have found it. 나는 it hard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어. 뭐를? 자, 잠깐만 나봐. 우리 필요할 때 끊어 읽기 누구누구 앞에서 끊어 읽으라고 했어. 투부정사는 대절 앞에 끊으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앞에 그냥 끊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억날 거야. 중학교 때 투부정사 용법은 너무나 복잡해. 그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영어 절대 안 늘어 솔직히.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용법 그런 거 몰라도 좋아 솔직히. 다만 투부정사 앞에 판단 중재했는데 앞에 it이 나오고 뒤에 to가 깔짝거려.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아? 자, 하나 더. 가주어, 진주어 말고 또 있지 뭐. 가, 목적어, 진목적어도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투부정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법은 목적이야. 목적이 제일 많아. 뭐라고 했어? 가주어, 진주어. 따라해봐.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또 하나는 뭐야? 목적이야. 그러면 자 봐. 투부정사 앞에 끊어주면 to make 앞에 끊어주면 앞에 it이 깔짝거리는 게 보이지? 그 앞에 있던 it은 주어야 목적어야. I가 주어, have found가 동사, it이 목적어, hard enough가 목적보, 오형식 구조의 등호지? 나는 그것이 엄청 힘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뭐가? 투부정사 앞에 끊었어. make my own complete. 자, and round things. 이게 뭐야? my own 다음에 뭐가 생략됐을까? 자, 나봐. 원래 own은 동사로 소유하다야. 소유하다야. 자, 내가 그냥 단순한 질문할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설명 들었는지 한번 기억해봐. 보통 이건 중1 때만 가르쳐주고 그 이후로 어느 선생님도 설명을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해를 까먹어요. 두 개가 같아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라고 하지. 응? 미국인들은 our country란 말 안 써요. 뭐라고 써? my country야. my house야. 우리는 우리 집이야.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지. 마이카가 되면 이건 누구 차일 수 있어? 우리 집 차일 수 있지. 아버지가 몰고 있는 차일 수도 있지. 그치? 그렇잖아. 마이 하우스가 꼭 내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own을 쓰면 어떤 차이가 있어?
내가 직접 사고, 내가 직접 몰고,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 우리 무슨 드라이버? 오너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는 거 알지? 그럼 여기 들어가. 자, 봐봐. 인생이라는 것은 difficult business, 어려운 사업 같은 존재야.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어. 나는 그것이 hard enough,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 my own 뒤에 life가 생략된 거야. 내 자신의 삶과 인생을 complete, 완전하면서도 rounded 하면 둥글둥글하게 원만한이지? 원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enough가 뒤에서 하드를 꾸며주는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봐. 삶이라는 것은 difficult business, 어려운 사업이야.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이 hard enough. enough는 뒤에서 앞에 있는 hard를 꾸며주는 거 베리랑 뜻은 똑같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우린 투부정사 앞에 끊었어. 뭐가 어려웠던 거야? my own 뒤에 누가 생략됐다고 했어? life. 나 자신의 삶을 complete, 완벽하면서도 rounded가 뭐라고 했지? 둥글게를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어떻게 돼? 원만한 것,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끔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여기도 지금 뭐가 숨어있나 봐봐. make에다 동사 표시 부여해주고 my own이 목적을 하면 complete and rounded thing이 뭐야? 목적보, 오형식 구조가 또 숨어있는 거지. 근데 오형식에서 목적보호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면 등호. 잠깐만, 동사 출신의 말이 나오면 주어 동사가 숨어있고 그 중에서 과거분사가 해석이 제일 어려운데 과거분사 앞에 있는 놈은 뭐로 잡으라고 했어? 을이야. 거의 대부분 을이야. 드물게 애게. 그건 애게에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어? 애게는 좀 드물지 않느냐. 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애게. 너희들이 종종 이렇게 철학적 질문을 할 땐 좀 내가 당황스러워. 내가 애게에 가서 내가 대답해줄게. 애게해. 됐어. 애게도 될 수는 있겠다. 알았지? 자,